네, 안녕하십니까. 교회사로 인사드렸던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16대 17대 의장 황준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연구랑도 연관이 있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구조적 소외 그리고 청소년 중독, 여기서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중독이랑 관련해서 되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중독이라는 문제, 이런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다, 단순히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조금 수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중독 현황을 앞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의 발생 원인, 이 또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3번 다문화 청소년과 중독,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제기. 일단 중독이라는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들으셨듯 특정 대상, 사실 오늘 저희는 미디어 도박 약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흡연, 여러 다른 이제 음주나 흡연과 같이 다른 여러 요소 또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자체란 이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저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중독이 왜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연구를 할 건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원래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중독이 없을 때의 경우, 중독이 있을 때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건강이라는 요소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정한 상태에서 완벽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화급과 진로가 상대적으로 안정했던, 명확했던 사람들 또한 방황의 시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또한 이제 사람들과 활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단절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확립되었던 자아 정체성에도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현황을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앞서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현재 청소년 디지털 중독 고위험군은 40.1%로 이와 25% 그리고 성인 2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도박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20명 중 1명, 즉 이제 수치적으로 저희 인원을 대비해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3명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중 20%는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된 상태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발생 원인은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듯 중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유전, 뇌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문화적 요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청중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중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여기서의 함정은 그 특정 집단에 조금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주 아래에서 본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 모두 이 가능성에 노출되지만 조금 더 이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는 사회적인 구성원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참고해 보았을 때 외로움과 인터넷 중독의 양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었으며 이것은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속한 청소년들은 흡연, 음주, 약물, 도박 등 건강 행동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직관적으로도 사실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있으면 어떠한 매체, 어떠한 자기만의 어떠한 무언가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많은 경우 그것이 중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떤 이들이 가장 노출되기가 쉬울까? 물론 모두 노출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이 가장 쉬울까를 봤을 때 저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탈북민, 탈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자,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지원하지 않는 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 청소년이라 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 이런 외국인들을 저희는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문화 청소년에 집중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현재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250만 명을 넘기면서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5% 이상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사는 20명 중 1명은 무조건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에서 규정하는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었고 저희는 그러한 국가에 맞춰서 적응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7이 아니라 0.7이라는 굉장히 낮은 학교 출산율 그리고 199.9라는 고령화 지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굉장히 초저출산, 초고령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지속된다면 2072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강국, 경제적 강국 이러한 모든 타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현재 2025년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 왔지만 인구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딱 그 고점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 다문화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 왜 다문화에 섞이는가?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 그래프는 대한민국을 이제 그래프화 시킨 거고요. 파란색은 이제 호주라는 국가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국가를 모두 보았을 시 두 국가 모두 왼쪽은 합계 출산율의 그래프고 오른쪽은 총 인구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왼쪽과 같은 경우 두 국가 모두 합계 출산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를 보자면 대한민국은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정체되고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는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호주가 바로 셀런볼이라는 다문화를 수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해해 나가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다문화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지원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형식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한테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적인 지원을 준다고 형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조화도 되어 있지 않고 지역 간에도 불균형하고 어떤 청소년의 경우는 아예 다문화를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청소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페이지를 띄워놓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분석을 해주셨듯이 중독이라는 원인은 개인의 어떤 미성숙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교육의 불균형, 미비한 자원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사회적인 고립과 미비한 자원은 물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 핵심이 바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즉 교육적인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사회적인 고립이 조금 더 가능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독이라는 문제에 조금 더 취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이라는 문제에 취약하게 될 경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중독의 이제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앞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희는 현재 처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사회적인 고립과 미비한 자원 그리고 또 다시 중독 문제에 취약한 이 무한적인 굴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저희 발표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현재 물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강국이지만 현재 인구 추세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파악했을 때 한 50년 후면 사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도 끼어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적합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중독이라는 개념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굴레를 무조건 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는 2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PPT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로 조금 혼란을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